정청래 대표입니다. 오늘 국회로 가볼까요? 민주당 주도로 오늘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 상정이 되자마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가 연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가 명백히 위헌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훗날 역사가 반드시 기억할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정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법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 법에 표결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입니다. 이 제1야당 대표가 이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주자로 연단에 섰다. 이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장동혁 대표의 자세가 조금 이제 구부정해진 거 보니까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났죠. 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 참여. 이제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제가 정확한 시간을 저희 제작진이 계산해서 실제로 지금 몇 시간째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신기록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가장 필리버스터를 오래 한 인물은 국민의힘의 초선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7시간이었는데 아마 장동혁 대표는 주변에 본인이 이제 24시간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모양이에요. 필리버스터 주자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장동혁 대표의 모습이고요. 이때 이제 여당 의원들은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갈까요? 책 5권을 들고 내란 전담 재판부 역사상 최악의 악법이다.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 주어는 장동혁 대표였다면 주어를 민주당의 재수정, 민주당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구자랑 변호사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한 이 법안도 수정을 거듭했는데 지난주인가요? 대법원이 예규를 냈잖아요. 전담재판부 만들겠다. 그러면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몰라서 대법원이 만든 예규와 그리고 수정을 거듭한 민주당의 강행 처리 법안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요. 사실 대법원 예규는 기존의 사법부에서 운영해 오던 재판부 구성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이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 사건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속 처리를 위해서 재판부 구성을 뭐 이렇게 더 그 사건을 하게끔 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을 때 옛날에 뭐 전세 사기에 대한 뭐 전담 재판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잖아요. 이것도 재판부를 조금 늘리고 그 안에서 무작위 배당의 시스템은 유지한 상태에서 배당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틀을 바꾸지 않는 거거든요. 대법원 예규는 그대로인데 지금 민주당 법안이라는 거는 위헌성이 있어서 추천한 사람이 판사가 되어서 그 재판을 하게끔 한다. 이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어긋나게끔 했기 때문에 위헌성이 많다라는 지적을 받았고 그게 점점 내부에서도 이거 위헌 논의가 많다라고 해서 수정을 거듭한 게 결국은 대법원 예규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이 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고집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수천 년의 고민이 담겨 있는 현대 사법 시스템이라는 거는 위헌성이 제거된 모습인데 결국은 이렇게 접근해 올 것이라면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서 하게끔 하는 게 위헌 논란도 없고 가장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법안이 포기하지 못하는 거는 재판부 구성에 대한 권한을 그래도 작용을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그 원칙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다른 위헌성을 제거하더라도 무작위로 판사가 배당되지 않고 원하는 사람이 그 재판부에 들어가게끔 한다라는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위헌 논의라는 거는 제거되지 않고 위헌성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 강성필 대변인, 저처럼 매일매일 뉴스를 쫓아가는 사람도 이제 민주당이
내란 재판법 뭘 수정했는지가 유심히 보지 않으면은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서. 근데 왜냐하면 뭐 김영민 의원이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든 위헌 소지 없다면서요. 이게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다. 이제 본인들도 뭔가 이거에 대한 맹점을 민주당 지도부도 이해하고 있어서 다시 수정해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희는 처음부터 저희가 준비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위헌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다만 이게 공정함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예. 또 국민의힘에서 쉽게 말해서 저희는 트집 잡고 있으니까 빌미를 주지 말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수정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무작위 배당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폭로한 거에 따르면 예. 직위원 재판부도 무작위로 그러면 배당한 겁니까? 예.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아니에요. 적시 사건, 적시 처리 중요 사건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무작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가 그러니까 식품보건 전문 판사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예.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는 예규에 나온 거에 따르면 영장 전담 재판부는 좀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도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예. 만약에 이 압수수색 영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판사 회의에서 판사를 추천하지 않고 만약에 또 이제 무작위로 하다 보면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무작위로 배당된 판사에 대해서 본인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깊이 회피를 할 수 있는 또 지연 전략을 쓸 수도 있다라고 민주당은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입법의 완결성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입법을 하면 거기에 알겠습니다. 맞춰서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강성필 대변인 말씀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다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야당이나 혹은 뭐 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면 민주당 종로가 지역구인 곽상원 의원 여전히 위헌적이다. 여전히 위헌적이다는 당내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춘 대변인님. 그러니까 곽상원 의원도 법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뭔가 법문 해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곽상원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 혹시나 이거 위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떡하냐, 위헌 심판으로 가게 되면 어떡하냐. 민주당은 지금 위헌 소지 다 걷어냈고 예. 이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위헌 심판으로 가지도 않고 기각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만 곽상원 의원은 하나의 또 법조인으로서 아니다, 이거는 뭔가 위헌과 관련된 판단은 지금 사실 국민의힘도 계속 위헌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위헌에 대한 판결은 지금 사법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사법부가 만드는 예규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안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최대한 세게 가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예. 혹여 이러다가 조금이라도 재판이 지연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 풀려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가장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정말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 박상원 의원은 저런 의견을 주신 거기 때문에 사실 지도부도 그리고 뭐 법안을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런 의견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도 위험 요소를 다 걷어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에 수정을 거듭할 정도로 뭐 고심은 하지만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밀어붙이겠다. 이 민주당의 의중의 속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가 제일 많을 텐데 오늘 일부 보도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얘기 하나가 나왔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새롭게 알려진 얘기 하나 만나볼 텐데 이게 이제 조은석 특검, 이른바 내란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특검 조사 결과를 이렇게 내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3일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계엄사의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 저의 의미는 그동안 이제 여권에서 얘기했던 뭐 조희대 대법원장도 내란의 공범 아니냐, 혹은 계엄을 방조했다. 뭐 이런 것과는 상반된 얘기를 특검 조사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이 특검의 결과를 또 못 믿어서 또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요. 예. 기본적인 팩트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내란에 동조했다, 못 믿겠다, 뭐 등등 그렇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법사위에서 아마 제가 기억을 하고는 서영교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예. 당시에 회의를 소집을 해서 뭔가 어떤 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청문회도 하고 뭐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특검에 수사를 해봤더니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에 0시 40분에 출근을 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예. 자, 이번에 이 비상계엄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사의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불기소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자, 이게 그냥 특검의 의견일까요? 특검이 관련자 진술을 다 받아보니 예. 당시의 기록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계엄은 좀 위헌적이다. 그래서 계엄사에다 파견하지 말라라고 예. 통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요? 그동안 그렇게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계엄에 가담했다라고 공격해 왔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즉 특검의 수사도 못 믿겠어 또 뭐 한다면 모르겠지만 예. 이미 특검이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의견, 이 계엄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연락관 파견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불기소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저는 민주당 법사위원들 이 부분에 대한 본인들이 사과를 하든지 한번 입장을 발표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반론 차원이나 추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강성필 대변인. 네. 그동안 이제 집권 여당, 특히 이제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수를 높였던 여러 가지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데 제 기억에 이른바 서영교 의원이 뭐 언더커버를 통해서 들었다던 그 이른바 수상한 4인 회동설이라든지 뭐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개입하려고 했다. 혹은 12월 3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을 뭐 방조했거나 묵인했다라는 취지의 비판. 근데 두 가지 다 실체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뭐 이 내란 전담 재판부도 진짜 속내는 조희대 대법원장 못 맡겠다는 취지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 좀 무게 큰 틀에 이제 대들보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좀 사라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수정안도 보면 예.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지도부에서 나름대로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바 그리고 중도층에서 지적하는 바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론의 동향을 파악을 하고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법사위원들의 주장인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뭐 이제 저렇게 파견하지 말아라 저런 얘기를 하셨다면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왜요? 진작 얘기하시지 본인 입으로 나 이렇게 했었다 확인해봐라. 근데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특검 조사에서 다 그냥 성실히 답변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뭐- 전에는요. 예. 그 전에는. 예. 그러니까 꼭 특검 조사에만 가서 얘기하냐고요. 예. 빨리 얘기했으면 사회적인 혼란도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있어가지고는 사실 또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저런 의혹도 있지만 또 저거 하나만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또 받아들여야 될 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사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어떤 입장에 처해 있다는 걸 일일이 언론에 대고 얘기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신뢰가 떨어지네, 대법원장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네 이런 공격 당연히 왔을 겁니다. 예.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 지귀현 판사의 경우에도 많이 봤어요. 어떤 진실 공방의 양상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럴 때 나는 거기에 더 들어갈 생각은 없으니까 예. 입장 발표는 오늘 하루만 하겠습니다 이랬죠. 그거보다 더 큰 내공을 보여주신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시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저거 그냥 팩트 얘기해버렸으면 거기서 끝날 문제지만 예. 난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저런 부당한 공격들 내가 그냥 참아 넘기지 진실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드러났으면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라는 2차 알겠습니다. 특검에 대한 주장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증거가 나왔으면 거기서 사과하고 끝내야 되는 문제인데 예. 만약에 근거도 없이 이어간다라고 하면 백혜령 경정이 지금 망상이다라고 평가받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예. 백혜령 경정이 구자룡 변호사의 논평을 보고 반발할 수 있어서 그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어떤 취지로 비유하신 건지는 알겠지만 제가 좀 순환하겠습니다. 진행자 차원에서. 아까 이번 주제 시작하기 전에 국회 본회의장 잠시 다녀왔었는데 바로 장동혁 대표가 지금 감사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제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6시간 반 넘게 그러니까 오늘 정오 직전부터 이제 한 셈이네요.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가장 긴 필리버스터의 기록은 같은 당의 박수민 의원이 17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로 짧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반발하는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장동혁 대표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